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귀히 어둠일기라고 있었죠. 제 북에 갔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으셔서 해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고 날리던 도중 본인이 계정을 없앤 건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또 다른 사칭 유튜브도 있었는데요. 여러분이 신고를 열심히 해주신 덕에 거기도 사라졌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저는 앞으로도 부계정을 만드는 일은 없을 겁니다. 걱정해주신 우리 치규 구독자님들 정말 고맙고 사랑합니다. 그럼 슬슬 시작해볼까요? 내가 현장 일하다 겪은 공포체험을 풀어볼게 라는 제목으로 스레를 세운 일. 해체 공사일을 하는 일이 겪었던 이 이야기는 상상을 뛰어넘는 섬뜩함으로 많은 스레 주민들에게 소름 끼치는 공포를 심어주게 되었던 건데요. 철거 일하는데 진짜 무서운 체험을 했어. 어느 날의 두 채널, 일이 한가하면 봐주라 라는 말과 함께 스레를 세웠더니요. 주민들은 바로 어떤 현장이냐 하는 퉁명스러운 질문을 날렸습니다. 그 말에 대해 일은 자기가 집 해체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는 걸 전합니다. 그리고 심령적인 체험과 그렇지 않은 체험이 있다. 전제를 두고 나서 여러 개 있는 이야기 중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우선 처음으로 푸는 이야기는 일이 첫 현장 일에 들어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일이 처음으로 투입되었던 건 아파트 해체 현장이었던 건데요. 그쪽 아파트는 아주 낡고 집안은 너덜너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둘러 천장과 바닥을 벗겨내는 작업에 들어가게 된 일이었습니다만, 그때 일이 벗겨낸 천장에서 머리카락을 하얀 실 같은 것으로 묶어놓은 게 세 다발이 떨어져 왔던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스레 주민들은 시작부터 머리카락이라는 말에 바짝 좁니다. 안 돼. 무섭다. 일의 첫 작업이 너무나도 지독하게 불어난 것에 대해 넋이 나갑니다. 갑자기 큰 게 맞다. 그렇게 그 머리카락 다발을 본 일은 기분 나쁘게 생각하면서도 이를 내팽개칠 수는 없었기 때문에 크게 서둘러 그 집 바라시를 마쳤습니다. 여기서 바라시란 노가다에서 쓰는 말로 건물에 남아있는 건자재 같은 걸 도구나 손으로 뜯어내는 작업을 말합니다. 하는 거 보면 무시무시해요. 그러자 그날 집 할당량에서 한 집밖에 배정받지 못했던 일은 금방 할 일이 사라지고 말았죠. 때문에 일은 아파트 뒤쪽에 있는 쓰레기장에서 화목들을 주워 모으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 쓰레기장은 집집마다 버리는 장소가 나뉘어 있다는 꽤 특이한 구조를 하고 있었다네요. 그리고 일이 바라시한 402호 쓰레기장에는 고양이의 백골화된 시체나 일본 인형 등이 버려져 있어 거기만 이질적인 분위기가 떠돌고 있었습니다. 또한 원래부터 심령적인 게 약했던 일은 아까의 머리카락 다발 일도 있었기 때문에 서둘러 그곳을 벗어나 뛰어서 휴게실로 향합니다. 그런데 휴게실에 도착한 순간 뒤에서 갑자기 땅 울림 같은 소리가 들려왔던 겁니다. 그러자 일의 옆에 있던 현장 감독과 선배가 놀라기 시작하는 바람에 일이 무슨 일이에요? 하고 물었더니요. 현장 감독 말로는 조막가의 땅 울림이 아시바가 무너지는 소리였다고 일에게 알립니다. 아시바란 비계라고도 하는데요. 건설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안전하게 오르내릴 수 있도록 설치하는 가설 구조물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아주 익숙하실 겁니다. 그래서 일이 현장 감독들과 같이 아시바가 어떻게 됐는지 보러 갔더니요. 아파트 뒤쪽에다 조립해 놓았던 아시바가 무너져 있네요. 거기다 402호 바깥쪽에 설치해 놓았던 아시바만이 아주 깨끗이 쓰레기장을 향해 무너져 있었던 거죠. 그걸 본 일은 까딱 잘못했다면 난 현장 첫날 죽었겠구나
생각, 등줄기가 얼어붙었던 겁니다. 이런 느낌의 이야기들을 일은 몇 가지 적당히 풀어보겠다는 것으로 스레 주민들은 기대에 가슴이 부붑니다. 기대. 그리고 다음 이야기는 일이 현장 일을 시작하고 1년 정도 지났을 무렵의 이야기입니다. 일의 말로는 실제로 해체 작업을 하고 있다 보면 천장 안쪽에서 부적이나 머리카락이 떨어지는 일이 자주 있다는 모양으로 처음 머리카락 다발을 보고 나서 죽을 뻔했던 날부터 1년 사이에 대여섯 번 정도는 그런 걸 볼 기회가 있었다네요. 그 때문에 그 일을 시작하고 1년이 지났을 무렵에는 약간이긴 해도 일은 어둠 속성 아이템에 내성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야자키현에 있는 이전 예정인 병원을 철거하러 간 일. 그곳은 엄청 큰 병원이었던 데다 일은 병원 해체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텐션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이 병실 바라실을 하고 있었을 때의 일. 그 병원이 낡아서 그런지 천장이 이상한 구조를 하고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럴 것도요. 천장에 있는 보드판을 벗겨냈더니 10cm 정도 되는 틈이 있고 그 바로 위가 콘크리트로 되어 있었던 겁니다. 보통이라면 좀 더 틈을 벌리고 막구 같은 게 있을 텐데요. 거기는 원래부터 콘크리트로 된 천장이 있는데 일부러 보드판으로 천장을 낮춘 느낌이었다는 것. 그걸 본 일은 쌍놈 거 두 번 일하게 만드네 생각하며 일단 바라시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세 번째 병실 바라시에 들어갔을 때 천장을 벗겨냈더니 감자칩 봉투가 떨어졌던 겁니다. 가끔 천장 안쪽에서 쓰레기 같은 게 떨어지는 일은 있어도 이번은 천장과 콘크리트의 사이가 10cm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쓰레기가 들어가기도 하나 이상한 생각이 든 일은 일단 보드 한 장을 떨어뜨려 보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아까까지의 방들과는 다르게 그 병실만 보드판 위로 콘크리트 천장이 없이 1m 정도의 공간이 있던 거죠. 그리고 그 공간 앞쪽으로는 통풍구인지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빛이 들어오고 있어서 안쪽으로 희미하게 철판 같은 게 2장 나란히 깔려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게 뭔지 궁금했던 일은 바로 보드를 고정하고 있는 철근 같은 것에 올라타 안쪽으로 들어가 보기로 합니다. 그리고 일의 말로는 해체 현장에서는 가끔 숨겨둔 비상금이 발견되기도 한다는 모양으로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경우는 발견한 사람이 슬쩍하기도 한다나요. 그래서 일도 그때 어쩌면 안쪽에 병원 돈이 있을지도 몰라 들뜬 마음에 안쪽까지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자 제일 안쪽에 철판이라고 생각했던 게 아크릴판이었던 것도 있어 일이 처음에 들여다본 위치에서는 사각이 되는 조금 더 안쪽에 무려 이불이 깔려 있었던 겁니다. 그걸 본 일이 어째서 이불이냐? 의미를 모르겠네. 마음속으로 투덜대고 있는데요. 이불 속이 살짝 밝아서 보게 됐는데 이불 바로 밑에 쌍안경 렌즈? 꼭 몰래 보는 구멍 같은 그런 게 고정되어 있길래 거기서 호기심에 못 이긴 일은 너무 궁금해 그걸 들여다본 거죠. 그 렌즈? 구멍? 그걸 통해 보인 건요. 바로 아래 병실에 놓여있는 침대였습니다. 그게 결국 뭐에 쓰이고 있었는지는 결국 알아내지 못했습니다만 일은 너무 무서워져 바로 아래로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한 스레 주민이 슈퍼 스토커라는 파워워드를 날리기 시작. 게다가 다른 스레 주민은 그런 슈퍼 스토커가 병원에 실제했다는 것에 충격을 받아 할 말을 잃고 말았던 겁니다. 그러는데 한 주민이 일에게 해체 노가다 급여와 휴일에 대해 질문합니다. 관계는 없지만 급여나 휴일은 어떤 느낌임? 그 말에 대해 일은 막 시작했을 무렵에는 월 13만 엔이었고 지금은 월 20만 엔 정도 벌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또한 휴일은 일요일하고 추석, 정월뿐이라는 것.
그렇게 일은 두 개의 공포 체험이 남아있다며 계속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다음 이야기는 일이 작년 여름이 되기 전에 경험했던 이야기입니다. 일이 스레를 세웠던 해의 1년 전인 2016년은 구마모토에서 지진이 일어났던 해였는데요. 일의 회사는 지진으로 금이 간 집에 해체 공사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집은 꽤 훌륭하게 만들어진 2층짜리 단독주택으로 외관은 꼭 야쿠자가 사는 집같이 보였습니다만 안으로 들어갔더니 외관과는 반대로 엄청 너덜너덜해져 있었고 천장에는 여기저기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그때 일은 처음엔 그게 지진에 의한 것인가도 생각했는데요. 그러기에는 외관은 깨끗했고 정원도 깔끔히 정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살짝 위화감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현장을 일은 후배인 류라는 친구와 딱 둘이서만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류라는 후배는 엄청 발발거리는 놈으로 어차피 부술 거라며 바라시가 끝난 가구로 모형을 만들거나 쓸만한 가전제품을 가지고 돌아가거나 하며요. 같이 일하고 있으면 지루할 틈도 없을 정도로 재밌고 좋은 녀석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작업에서도 류는 집에 들어가자마자 큰 소리로 오라! 하고 소리치는 바람에 일이 품고 있던 위화감 같은 건 신경도 쓰이지 않게 될 만큼 즐겁게 해줬던 겁니다. 그 뒤로 일은 뭐 이런 집도 있는 거지 생각을 고쳐먹고 서둘러 철물과 가구 가전 등을 밖으로 내보내기 시작. 우선 처음으로 1층을 둘러봤더니 일반 집하고 별반 차이는 없었는데요. 일에겐 집의 넓이와 가구 수가 맞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아무것도 없이 다다미만 깔린 방이 2개 연달아 이어져 있거나 침대와 냉장고만 있는 방이 있거나 하는 묘한 분위기가 떠돌고 있던 겁니다. 그렇지만 일은 류와 떠들면서 작업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까진 신경 쓰고 있지는 않았죠. 하지만 2층으로 올라가 작업을 시작했을 때 류가 갑자기 컨디션이 안 좋다고 호소해 왔던 겁니다. 하여 어쩔 수 없이 일은 혼자서 2층 정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 집 2층은 1층과는 정반대로 사람이 지나다닐 공간만 있었고 여러 물건들이 쌓여 있어 일은 그것들을 전부 밖으로 내놓아야만 했죠. 그러나 그것들은 일일이 아래층으로 날라 밖으로 내놓는 건 손이 너무 많이 가는 데다 혼자서는 계단을 이용해 내리는 게 어려운 물건도 몇 개인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귀찮아진 일은 2층에 있던 가구 등을 창문을 통해 아래로 떨어뜨리기로 했던 겁니다. 일의 말로는 2층에는 정말 여러 가지 물건이 있어 가구, 가전은 물론 희나 인형이나 아이들 장난감 같은 게 엄청나게 있었다는 것. 그리고 이날 일은 사장에게 이틀 안으로 바라지 들어가 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크게 서둘러 창문으로 여러 물건들을 내놓게 되죠. 그리고 선반이나 냉장고, 책상 등 일단 무거운 것들부터 차례로 내던졌던 건데요. 시계를 움직였을 때 일은 그 뒤쪽으로 뭔가가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봤더니 그 괴종시계 뒤에 살짝 틈이 있었고 거기에 갈색 펠트 같은 것으로 만들어진 너덜너덜한 인형이 붙어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인형의 미간 언저리에 가느다란 못이 박혀 있어서 섬뜩해진 일은 못 본 채 하면서 일단 인형이를 생각하지 않도록 하며 작업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그 후 집에서 가구 같은 것들을 전부 내놓는데 결국 이틀이 걸렸고 3일째부터 겨우 바라시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그 무렵이 돼서 일은 인형에 대한 걸 깡그리 잊어버리고 있었다네요. 그리고 그날은 일이 1층, 류가 2층으로 나뉘어 바라시 작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아침 10시가 됐고 30분 정도 휴식을 취하게 됐는데요. 그때 류가 화가 난 모습으로 1층으로 내려왔던 겁니다. 류가 말하길 작업 중 시선을 느껴 뒤를 돌아봤더니 인형이 있었다는 것. 덕분에 류는
일이 장난으로 놔둔 거라 생각, 화가 나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더니 류가 무서워 죽을 뻔했잖아요 하며 일에게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해서 일은 그 인형이 원래부터 거기에 있었다는 말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류는 그 인형을 떼어내지 않으면 문 와꾸를 부술 수가 없다며 일에게 인형을 떼달라고 부탁해왔습니다. 거기서 일은 솔직히 무서워졌는데요. 후배 앞에서 체면 구기기 쪽팔려서 인형을 떼어주겠다고 했다네요. 그리고 바로 빠루를 이용 인형째로 못을 뽑아냈는데 인형과 벽 사이에 종이가 같이 박혀있는 걸 깨달은 일. 게다가 그 라이터 크기 정도의 종이에는 작은 글씨가 빽빽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일은 섬뜩한 생각이 들면서도 눈이 나빠 글씨를 읽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류에게 건네고 뭐라고 쓰여있냐고 물었죠. 그러자 류는 그 글자를 보자마자 기분 나빠 하며 종이를 꼬깃꼬깃 구겨서는 창밖으로 던져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그걸 본 일은 당황해 멍청아 무슨 짓이야 라고 말했습니다만 류는 진지한 얼굴로 일씨 그거 진짜 야바이예요 장난 아니에요 합니다. 하지만 류는 종이에 뭐라고 적혀 있었는지만은 완고하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은 이렇게까지 왔으니 억지로라도 듣고 싶었기 때문에 작업을 중단시켜가면서까지 류에게 따집니다. 그러자 점심 휴식 시간, 도시락을 먹던 류가 툭 하며 던진 한마디, 미키짱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라고 일에게 알려왔던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이유도 없이 닭살이 돋고만 일. 그렇지만 일은 무서워했다간 귀신이 다가온다고 했던 이야기를 떠올리고 누구냐? 인형한테 이름 붙인 게 바보냐? 센 척했죠. 하지만 류는 일의 말에 살짝 미소를 지을 뿐으로 전혀 활발한 모습으로 돌아오질 않아 어쩔 수 없이 오후부터는 일이 2층을 담당하게 되었다죠. 그렇게 2층으로 올라갔더니 아까 떼어낸 인형이 바닥에 굴러다니고 있어 무서워진 일은 창문을 통해 그 인형을 던져버렸습니다. 이것으로 일단 시야에 들어오지 않으니 괜찮다고 생각해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실제로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서 일은 그냥 섬뜩할 뿐인 인형이었어 라고 조금은 안심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바라시 첫날은 일이 2층을 담당했습니다만 역시 1층 쪽이 넓고 작업도 일쪽이 빨랐기 때문에 다음날부터는 류가 2층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다는 말을 전할 때 일이 인형도 버렸고 오늘도 아무 일 없을 테니까 괜찮아 했더니요. 류는 살짝 안심됐는지 가벼운 말들을 내뱉기 시작. 그래서 일은 이건 이것대로 재밌는 경험이구나 생각하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다음날 2층은 금방 작업이 끝날 테니 류에게는 9시 반 정도까지 휴식을 취하게 하고 일은 혼자서 1층 바라시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9시 반이 되었을 때 류가 일의 옆을 지나 2층으로 올라갔던 건데요. 올라가고 나서 10초도 안 돼서 쿵쾅쿵쾅 계단을 구르듯 내려와서는 일씨 저건 안 돼요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하며 당황한 모습으로 일에게 말을 걸었던 겁니다. 그러나 일은 무슨 일인지 알 수도 없었고 더욱이 류는 흥분 상태라서 설명조차도 제대로 할 수 없는 모습. 그 후 일이 류에게 끌려 2층으로 올라갔더니 2층 욕실에요. 무려 어제 일이 창밖으로 버렸을 인형이 놓여 있었던 겁니다. 아무래도 류는 일이 한 짓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었는데요. 일은 어제 그걸 버린 뒤로 만지지도 않았고 오늘 일들이 현장에 왔을 때는 집에다 자물쇠를 걸어둔 상태였기 때문에 누가 맘대로 그걸 가지고 2층으로 올라갈 수도 없었을 겁니다. 하여 이건 큰일 날 물건이다 생각된 일은 인형을 들고 가까운 신사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신사에 도착했는데요. 신사에 신주가 없길래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정신이 나갈 것만 같던 일은 신사와 절의 차이도 몰랐다는 겁니다. 이렇게 헛걸음이라는 걸 깨달았지만
그대로 인형을 들고 돌아가는 건 무서워서요. 일은 일단 정결한 장소니까 생각. 신사에 있는 손을 씻는 물을 인형에 뿌리고 그걸 도리 앞에 놓아뒀습니다. 그때 도리 앞에 놓아둔 이유는 인형이 도리 위를 넘어 이쪽으로 못 오도록 하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다시금 현장으로 돌아오게 된 일들이었습니다만 그런 방법이 효과가 있는지 어떤지도 몰랐고 게다가 류도 무서워서 말도 못하니 일도 꽤나 불안을 느끼고 있었죠. 그러자 현장으로 돌아가던 도중 차에 뭔가가 부딪히는 소리가 나 일은 차를 세우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만요. 딱히 아무 일도 없었고 차에도 상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현장으로 돌아가기까지의 30분 정도 되는 사이 뭔가가 차에 부딪히는 듯한 소리가 5번이나 들려왔던 겁니다. 그리고 3번째 정도부터 일도 류도 이상하단 것을 깨달아 공포심을 달래기 위해 음악을 이빠이 틀었는데요. 기묘하게도 그 부딪히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다고 합니다. 거기서 본격적으로 위험해지는 건지도 생각한 일은 사장에게 전화로 상황을 설명합니다. 그러자 최악의 경우 땅을 액막이 받고 나서 공사해도 좋으니까 그냥 돌아와 하는 말을 들어서 일은 그 말에 살짝 안심하고 빠루 등에 도구를 회수하고 나서 돌아가기로 했죠. 그런 뒤 현장에 도착. 일은 1층에 있는 자기 도구를 재빠르게 회수했던 겁니다만 류가 바짝 쫄아 도무지 2층으로는 안 올라가려고 하는 겁니다. 거기서 일은 어쩔 수 없다 생각. 류와 둘이서 2층으로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그때 일은 인형이 돌아와 있을 가능성을 생각하고 주변을 못 본 채 하면서 빠루와 허리에 차는 도구 수납 벨트를 회수해서 차로 돌아가는 작전을 세우고 있었다네요. 그렇게 일이 먼저 뛰어가 빠루를 회수하고 류가 다른 방에 있는 도구 수납 벨트를 가지러 갔던 건데요. 벨트를 손에 든 순간 어쩐지 류가 굳어버렸던 겁니다. 게다가 일이 야 빨리 내려가자고 말을 걸어도 손에 든 벨트를 바라본 채로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 모습에 초조해진 일이 류의 어깨를 있는 힘껏 때렸더니 류는 일씨 저 이 벨트 축축해요 중얼거리더니요. 물이 떨어질 정도로 젖은 도구 벨트를 보여줬던 겁니다. 그걸 본 일은 공포로 머리가 가득 차게 됐고 짐을 모두 버리고 류를 잡아 끌어 차에 태운 뒤 죽어라 사무실로 돌아왔던 거죠. 일이 말하길 이게 지금까지 겪었던 심령적인 사건 중에서 제일 무서웠던 사건으로 그날은 이상할 정도로 긴장감이 가득 차 있었다고요. 그러자 스레 안에서는 2층에서 류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달라는 호기심이 가득한 주민이 나타납니다. 그 질문에 대해 일이 류에게 들었던 이야기로는요. 류는 땀도 흘리지 않고 있었고 집에는 물이 새는 곳도 없었는데 안전벨트도 수납벨트도 물이 떨어질 정도로 펑 젖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걸 본 류는 그 인형에서도 물이 떨어졌었지 생각 굳어버리고 말았다나요. 그렇게 일은 크리스마스 이브에다 작업도 없는데 이렇게 두 채널에다 스레를 세웠다는 우리 치규 구독자님들의 표본 같은 리얼충과는 너무도 반대되는 극 허무함을 느끼면서 질문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바로 물리적으로 봐서 갑자기 물이 생기는 게 이상하다 등등 오컬트 게시판답지 않은 글들이 올라옵니다만 그런 말들에 대해 일이 말한 건 사실은 젖지 않았고 그렇게 착각했을 뿐인지도 모른다 라는 거죠. 또한 일과 똑같은 직업을 가진 한 스레 주민은 직원 눈에 강구한 파이프가 꽂혀서 퍽 쓰러졌을 때는 심장이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벌떡벌떡 뛰었다는 일이 했던 어떤 이야기보다도 무서운 체험담이 날아들며 스레 주민들의 등골을 얼어붙게 만들었던 겁니다. 덧붙이자면 일이 준비했던 남은 하나의 공포체험은 어제 사장과 갔던 스낵의 마마에게 들었다는 어떤 의미로는 무서운 이야기였다는데요. 썰을 풀기도 전에
어떤 쓰레놈이 시시해 하고 날려버리는 바람에 그 이야기는 묻혀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개새끼네요. 그렇게 모든 이야기를 마치고 스레를 떠난 일이었는데요. 약 4시간 뒤에 다시 스레로 돌아옵니다. 니들 아직도 있었냐? 아무래도 좀 아까 사장하고 한잔하러 간 모양으로 그때 구마모토 현장에서의 후일담을 사장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사장이 말하길 일들이 돌아가고 나서 토지와 건물 액마기를 받고 그 뒤 회사에서 귀신은 절대 없다는 부정파 2명이 대신에 그 집으로 들어갔다는데요. 그때 류의 도구 수납 벨트가 떨어져 있던 곳에 그 인형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걸 본 둘은 그 인형을 가지고 들고 있던 빠루로 야구도 했고요. 돌아갈 때 인형을 라이터로 태워버렸다네요. 그 뒤로 인형이 그 집으로 돌아오는 일은 없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일은 역시 무섭다고 생각만 안 한다면 심령적인 현상 같은 건 일어나지 않는구나 생각했다나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일이 류에게 전화로 전했더니 류는 크게 폭소했다는 것. 마지막으로 일은 니들도 어떤 무서운 일이 일어났을 때 야구하고 태워버리면 해결된다 며 전혀 도움도 안 되는 조언을 올리며 스레를 떠났던 겁니다. 신사보다 빠로 야구 쪽이 직방이라 짜증나네요. 퇴마에는 물리가 최고인가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이야기에서 뵙도록 하죠. 감사합니다.